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과학으로 확인된 여러분들이 2025년 행복해지기 개빡신 8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 이야기는요, 그 반대 제목으로 나왔어. 과학으로 확인된 올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8가지 방법으로 BBC에서 나온 거거든. BBC 퓨처팀에서 나온 건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해질 수 있는 8가지 과학적인 방법이 내가 봤을 땐 굉장히 빡시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마치 말은 쉽잖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강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약간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느껴졌거든. 건강하고 돈 많고 야스 많이 하고 그럼 행복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말한 그 과학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8개의 방법이 약간 좀 나는 좀 빡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반대로 저는 반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 1월 5일에 올라온 뉴스고요. 2025년에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방법들을 활용해 우리에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보자. 좀 더 하피하게 살아봅시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 그래서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태어나는 이들은 있지만 삶에 대한 만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습관을 바꾸면 삶에서 더 많은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2025년 최고의 조언들을 소개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야기가 8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뭐 인간관계 무용론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의 정반대의 이야기고,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해요. 저도 말하잖아. 친구들이 있으면 좋다고. 그래서 우정은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를 이롭게 하는 요소고, 특히 노년기의 우정은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되면 이제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축소되고 아는 사람하고 보내는데, 아는 사람들도 이제 보통 이제 싸우고 헤어지고 그리 되지. 나도 최근에 애들이랑 몇 명 또 싸웠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우정을 이렇게 쌓으면 가족과는 다른 장점이 있고,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뭔가 성인기의 이런 우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좋은 가족만큼이나 좋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더라. 행복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다면 작년 아 죄송 자꾸 기침 나오네. 작년 북미 전역에서 일어난 계기일식 같은 경이로운 순간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내가 느끼기에 그런 거였어. 그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요게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들은 이게 잘 돼. 여자들은 이게 되게 잘 되거든. 근데 남자들이 이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 좀 적극적으로 친구를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지금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보통 30대 초반부터 40대 내 나이까지가 좀 많거든요. 이게 트레이닝이 조금 필요한데, 근데 지금은 점점 사회가 고립이 돼가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거 자체가 좀 쉬워 보인다고 느껴 보이진 않았어.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오래 만난 친구들이 있잖아. 난 친구들이 거의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애들이니까 30년씩 만나고 그러면 되게 좋긴 좋거든. 좋긴 좋은데. 근데 내가 하나는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래도 연락 같은 걸 한 번씩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갖고 뭐 이따가도 전화해서, 야, 이 개새끼야, 연락 안 하나? 죽여본다고. 이런 식으로 난 좀 연락을 좀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 연락의 끈이 보통 이제 끊어지게 되면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연락이 좀 오래 안 되면 한 번씩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이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뭔가 점점점 고립되는데, 그럴수록 뭔가 어떤 모임이든 뭐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직장 생활이든 뭐든 좀 이렇게 많이 나가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을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보자마자, 아, 우리가 행복해지기 힘든 이유구나. 난 이렇게 느꼈고, 두 번째, 타인 행복을 기뻐하는 훈련을 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힘들어. 그래서 연민은 진정한 우정의 토대라고 알려져 있고, 영어 단어 공감, 컴패션은 함께 나눈 고통이란 뜻인데, 이걸 정반대로 접근하자는 거지. 타인 행복을 기뻐하기. 그래서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가 연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또 이게 내 주변 사람이 너무 잘 나가고 내가 또 잘 안 나가잖아. 쉽지가 않아. 또 남자가 나이가 들면 그 여성 호르몬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서로 되게 죗 같은 방식으로 오는 것 같아.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가장 포악하게 와가지고 되게 포악해지는 것 같고, 남자는 약간 그 여성 호르몬이 되게 죗같이 약간 보댕이화 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 진심으로 축하하기 또 생각보다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서도 이거 어려운 건데, 이래서 이게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세 번째가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도 이거 좀 여유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니야. 여유가 있어야지 좀 많아야지 하지. 나도 션처럼 이렇게 돈 많고 그러면 나도 할 것 같아. 근데 지금 나도 일한다고 바쁘잖아.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패스하고. 그리고 자신의 뿌리와 연결하자라는 게 있더라고. 가족의 역사를 알수록 뭔가 만족도와 행복 지수가 높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가족의 역사라기보다는 이거는 너무 갈 필요 없이 그냥 아버지하고 유대.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게, 저는 아버지하고 유대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저는요. 아버지하고 유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근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의외로 가족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오마르의 역작인 그 애 낳지 마세요. 거기에 200만이 돌파가 됐는데, 그 아주 그 그로테스크하고 그 진짜 디스커스팅한 그런 영상에 사람들이 좋아요 다 박은 게 다 걔네들이 가족 관계가 안 좋은 애들이라서 그렇거든. 그래서 그때도 오마르가 말한 말이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위협한 사람을 보라고. 부모한테 사랑 못 받은 새끼들이 다 위협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전해주고 싶더라, 내가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좋은 일 목록을 적어보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무난한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거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게 유튜브 보다가 맛있는 집 있거나 아니면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전 다 저장을 해놔요. 그거를요. 다 저장을 해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도 다 기록을 해놓는 편이고, 그래서 적는 거는 이게 뭔가 확실히, 기록하는 거는 이게 제일 만만한 것 중에 하나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 있고, 재밌는 활동을 갈망하자. 요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관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실험이 좀 약간 병신 같아. 쥐한테 복실복실한 털이 복실복실한 쥐한테 소형 플라스틱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 들뜬 쥐가 신이 나서 통통 뛰어다니고, 아니 하다못해 이게 원숭이였으면 이 실험의 결과가, 그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데, 쥐하고 인간은 갭이 너무 크잖아. 그래서 이거는 비베씨 원래 좀 야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거 좀 개판이네, 약간 이런 느낌 들어서 넘어가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요거는 나 좀 인정해. 요거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들은 행복에 대한 기대치가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마찬가지로 그런 행복에 대한 역치, 기대치가 낮아지게 되면 일상의 소중한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행복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말고, 그냥 때로는 그냥 열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낮추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거. 나이가 들면 근데 이런 게 좀 느끼긴 해. 편한 게 되게 좋다고 난 느낄 때가 많거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 카페인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지 말자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카페인보다는 그 술하고 담배, 술하고 담배를 저도 그래도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웬만하면 술을, 그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게, 나이가 들면 그 뭔가 우리 뇌는 부족한 걸 보상을 찾아가려고 하거든. 근데 가장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코올은 뇌에 바로 때려버리니까, 도파민을.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집에 가면 맨날 술병 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저도 술은 말하고 싶은 게, 웬만하면 연장으로 마시지 말고, 그게 안 좋대. 차라리 포금을 하래. 며칠 포금하고 맨날 조금씩 마시면 그게 훨씬 더 안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도 술 마시면 좀 퐁당퐁당 하려고 하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제 간 수치가 ALT가 거의 80 정도 나왔는데, 지금 59까지 좀 떨어졌더라고. 마지막에 검사를 하니까 몇 달 전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뭔가 단순 쾌락 쪽으로 가는 거는 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내가 그걸 확실히 느껴. 특히 술이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좋다고 보는 게, 운동 같은 게 조금 좋다고 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운동 좋고, 그리고 제가 말하고 강조하고 싶은 건 고양이 최고고, 그리고 방금 전 말했던 뭔가 타인을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그 외 같은 좀 어려운 것들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그런 것 같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했는데, 이게 어려운 거라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못해서 불행해지는 이유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뭔가 인생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좀 좋게 만들어내야 돼.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다운된 상태에서 계속 두잖아. 그러다가 임계점 뚫고 추락하면 여기서 무너지는 거고, 항상 어느 정도 좀 자기 컨디션을 어느 정도 위에 항상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뭐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운동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좋은 거 찾아가는 거. 난 맨날 이렇게 음악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항상 찾아보고 듣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행복해지나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깝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한 얘기가 혼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건 그렇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을 해갖고 이게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부디 이게 행복해질 수 없는 이 이유들 보잖아. 막상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왜 어려운지 알 거야. 그 호르몬이라는 힘이 엄청 막강해지거든, 남자도. 그리고 그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남자도 그 뷰즈화가 되면서 나도 그 뷰즈화가 되면서 나도 질투를 해. 나도 진짜 그게 신기하더라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막 그 유튜버들 중에서 막 일본 가서 막 여자 후리고 이런 애들 있잖아. 너무 화가 나 보면 옛날에는 그런갑다 이러면서 봤는데 지금 보면 막 우라가 치밀어 올 막 화가 난다니까. 막 그 남자한테도 화가 나고 그 남자한테 막 어떻게든 잘 보려고 하는 그 여자들 보면 더 화가 나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확실히 이게 호르몬의 파워인가 이 질투라는 게 이게 정말로 생기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관에서도 인간관계라는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이어나가기 되게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좀 부단히 이게 하나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계속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돼. 그 모든 것들을 계속 바로잡으려고 해도 결국엔 제자리야. 체중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 나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살찔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이리 말하면 여러분 못 믿는데, 나 옛날에 완전 개 준멸치였어. 나 암만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그 먹어야 되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 체중을 유지하는데도 그게.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결국엔 제자리 걸음이 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조금 생각보다 빡시게 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려고 제어하려고 통제하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진 않더라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네.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